AI가 바꾸고 있는 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다영 교수님, 신기영 대표님. 눈으로 본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DNA처럼 다 쪼개서 봅니다. 이전에는 없던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유행이 오는 걸 수 있고 그게 많은 사람의 취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세렌디피티라는 거를 저희는 연구를 또 합니다. 운명적 만남을 설계해 주는 건데요. 저는 이거 루즈핏입니까? 오버핏입니까? 교수님, 꾸안꾸는 뭡니까? 수만 가지 선택지 앞에서 헤매던 시대는 끝났고요. 나를 아는 AI가 쇼핑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AI가 옷을 읽고 취향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옷이 되는지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네, 신 대표님. 네. 국내 최초로 AI 디자인 후드티 출시한 적 있으시죠? 아, 맞습니다. 네. 요거 AI를 활용한 상품 기획, 제작 과정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디자인을 이미 잘하시는 이렇게 두 디자이너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셨고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어떠한 문제나 방법이 접점으로 만나냐 하면은 이분들은 기술도 써보고 싶던 차에 공용으로 이미 몇 년째 옷을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올해도 공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공용하지가 이제 조금 도와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법한 차에 저희 생성 AI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용으로 디자인해 주세요를 더블 클릭하면 공용으로 내가 했던 것과 유사한 것은 지키되 새로운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양립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생성할 수 있게끔 인기 있는 것은 유지하는 쪽으로 넣고 새로운 것은 새로 떠오르는 브랜드들의 어떤 철학이나 런웨이 이미지 같은 것들에서 제시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미하면 어떨까라는 게 만나서 레고 모양 공룡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사람 보고 레고 모양 공룡이라고 하면은 레고로 만들어진 공룡이 지금 아마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AI는 그런 편견이 없으니까 이빨하고 지느러미만 레고로 바꾼 초록 색깔 공룡을 만든 거예요. 아, 공룡인데 이빨만 레고예요? 하고 지느러미 3개만 공룡 중에 고기만 레고로 나온 거예요. 그 디자인이 디자이너분들이 보시기에는 포인트처럼 레고는 들어갔는데 네. 본연의 공룡의 모습은 살릴 수 있어서 그나마 요건 마음에 드네 하고 뽑으신 게 이제 한국에선 최초였고 글로벌에서도 아마존보다 먼저 저희가 이제 생성 AI로 만든 옷을 출시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AI로 그럼 디자인한 옷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분들이 이거 AI로 디자인한 거라고 해서 좀 좋아할까요? 사실은 약간의 좀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또 가치를 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알았다면은 약간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소비자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흥미로운 것은 네. AI가 만든 옷이라는 것은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예요. 평범하게 시즌 컬렉션 중에 한 두 옷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뻐서 사고 재고가 없어요. 그럼 리오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사실 이거 AI가 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AI가 여기까지 하는구나. 그럼 다음 시즌은 더 많이 AI 써봐야지. 이제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소비자분들의 어떤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네요. 잘 팔려서 중국 CCTV 공영방송에도 나가고 네, 굉장히 당시에는 많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조합을 찾아서 기술을 결과로 좀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월 매출 800만 원에서 연 매출 50억까지 성장한 자체 브랜드, 이것도 역시 이렇게 AI가 제안한 성공 확률, 요것을 통해 얻은 결과였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성공할 확률을 높였다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을 줄였습니다. 안 될 것들, 안 팔릴 옷들을 이제 쳐내는 정확도들이 올라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공 확률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공부하고 시험 보고 틀리면 다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매출 실적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AI 디자인 옷 한번 입어보셨어요? 입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기서 판매하시는 걸 입어본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학생이 만든. 네, 저희 학생이 이번에 학과에 첫 졸업생이 네. 작년에 나왔는데요. 신생학과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학생 4학년 1인이 완전 초기에 기획부터 해서
모든 걸 AI를 통해서 하고 제작도 하고 패션 쇼도 하고 음악도 AI로 만들어서 디자인도 자체적으로 AI가 돌리고 쇼룸까지 만드는 걸 전체적으로 혼자서 했었습니다. 대단한 친구네요. 네, 생산해서 저도 구매를 했고요. 네, AI를 디자인에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릴 것 같기도 한데. 네네. 1인 기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처음 기획부터 생산까지를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다. AI가 디자인 기획부터 성과까지 좀 아우르고 완성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의 역할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학생 이런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느낌을 갖고 모습이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잘 말하는 게 AI 적응형 디자이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전에 패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드로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얼마나 잘 꿰매거나 패턴을 잘 딴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AI가 빠르게 보여주는 많은 시안들 속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그런 큐레이팅 능력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역할 자체가 크게 바뀌었는데 이게 패션뿐만 아니고 사실 디자인 전체에 AI가 도입되면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저희 학과도 그런 배경에서 생겼기 때문에 AI가 빠르게 도입되기 전에 이제 이런 적응형 디자이너를 만들고 그리고 이 적응형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안목을 가지고 이걸 골라내는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하도록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뭔가 실제 작업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작업 능력보다도 이 눈이 있는 친구들이 중요해지겠네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좋은 패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안목만 있으면 되나? 네, 그건 아닌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아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초보 수준까지 올라올 때는 AI가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고급 수준으로 가려면 역시 내가 패턴을 떠봤고 내가 바느질도 해봤고 내가 드로잉도 해봤고 내가 보드도 만들어봤고 하는 친구들이 이 이상의 고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안에서 어떤 재질이 어떻다든가 인체의 특징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았어야만 이제 AI를 통해서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됐다는 거를 저희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이 AI 시대가 오면서 디자이너가 AI의 제안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I가 내놓는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믿을 만한 분석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AI가 예측하는 트렌드,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멀리 내다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트렌드의 발생과 소멸은 아무리 뛰어난 AI라 해도 100% 맞추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도 그 일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는 건 AI도 못한다. 하지만 AI는 그건 할 수 있죠. 어제, 오늘 비교하셨을 때 오늘이 조금 내 컨디션이 좋은데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게 들쭉날쭉해요. AI는 지치지 않고 항상 100% 컨디션을 일합니다. 이거는 사람보다 AI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100%의 컨디션으로 일을 할 때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면화값이 200%, 300%씩 지금 막 올라요. 옷의 원가가 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면으로 만드는 옷들은 줄어들고 합성 섬유, 폴리로 만든 옷들이 늘어나요. 그런 원단이 나와서 옷으로 갈 때까지 한 2, 3년쯤이 걸린다면 2년, 3년 후에는 면보다는 폴리로 만든 옷이 더 많이 팔릴 거야 라든가 이제 그런 예측들은 할 수 있게 되죠. 마치 일기예보 하듯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어떤 아무 근거 없이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 완전히 과학의 영역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틀릴 수는 있지만 근거가 있는 과학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AI 예측입니다. 이 예측이 틀렸다고 해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틀린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예측 알고리즘을 더 향상시키는 거니까 점쟁이보다는 기상청에 가까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예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측의 정확도보다도 근거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AI가 안 팔릴 옷을 예측해서 과잉 생산을 막아준다. 이러면 패션계 고질적인 재고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가장 어려웠던 거죠, 사실. 네, 될 수 있다고 이제 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고요. 네. 이제 굉장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에서 팔리는 것만 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산업 구조도 바꾸고 환경 오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단순히 어떤 패션을 접하는 소비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패션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게 AI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술이 지구를 지키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정교해진 기술 뒤에 따라온 그림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I가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려면 수많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특정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의도치 않게 섞이거나 유사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이런 복제와 학습의 경계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퍼런스라는 것을 할 때 이제 확률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과 너무 유사한 결과값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항상 사람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때 유명한 브랜드의 유명한 디자이너도 자기가 어디서 봤는지조차 잊고 있다가 만든 디자인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AI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책들을 뒤에 붙여놓으면은 만든 것들이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검사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영감과 모방 사이 알고리즘적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 패션에는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트렌드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일종의 문화가 있는데 AI가 등장한 AI 패션 시대, 창작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초기에 AI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전 것들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모방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모방보다는 이제 문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문법은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많은 것들을 익히고 거기에서 학습해서 하는 그런 방법론을 AI가 이제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익혀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부법을 익혔으니까 네. 이제 나오는 결과물들은 과거의 어떤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나오는 창조된 그런 결과물들은 굉장히 이게 모방을 넘어섰구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원물들 네. 있죠? 지금 이제 보시는 그런 이미지처럼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순수하게 AI로만 만드는 건데 지금 앞에서 이제 갓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통 문화의 갓이라든가 한복의 하얀색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습을 했고 한복의 형태도 알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우리나라의 한국의 미가 드러나는 형태의 네. 다른 의상인 거죠. 이 친구는 국제 AI 디자인 공모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도 계속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수의 상을 받았고 이제 국내 이제 오픈 AI에서 디자이너를 선정할 때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결과물로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확인이 많이 된 거죠.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게 간단하진 않겠네요. 간단하진 않고요. 그렇죠. 이제 이 친구도 그렇지만 현업에서 이걸로 이제 패션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의 쇼폼 같은 곳에 광고를 제작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한 장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10만 장 정도를 그려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더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저렴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컨플릭트 좀 마주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예상치 못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좀 공을 들여야 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 거지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노동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업고 같이 바닷속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구현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광고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어렵죠. 특징. 구름 위를 사람이 걷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 노동에 대해서는 네, 거의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이 이제 디자인 쪽은 굉장히 새로워져서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혹은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해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는 어쩌면 고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결국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은 비슷할 것이다. 어쩌면 저도 이제 쉬워지니까 디자이너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렇죠. 어떤 비용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관점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디자이너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면 일자리를 잃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AI랑 사람이 서로 적대시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낡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AI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지금 디자이너가 포토샵을 쓸 줄 모른다고 하면은 상상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80년대, 90년대 넘어올 때, 2000년대 넘어올 때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지금의 AI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요즘 애기들은 안 가르쳐줘도 스마트폰 뭐 눌러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앱 설치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AI도 그렇게 잘 쓰는 방법들을 태어날 때부터 익숙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올 거고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앞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변해야 될 겁니다. AI한테 익숙하게 일을 시키는 게 우리도 네이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 이렇게 AI 네이티브한 디자이너를 포함한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AI랑 더 잘 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하는 사람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서 그런 AI 문맹이 되지 말고 AI 네이티브가 되자가 중요한 고민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AI 문맹. 야, 굉장히 또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마 그 차이가 점점 더 격차로 나타나는 시점들이 빠른 미래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10년 뒤 패션은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한데 교수님 앞으로 우리가 옷을 고르고 입는 풍경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연구실에서 굉장히 선행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미래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돼서 10년 후에는 내가 집에서 일어나서 나 오늘 뭐 입을까가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깨어날 정도의 시점에 그 기후, 습도, 바깥에 어떤 미세먼지나 해가 어떻게 뜨고 지고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고 나의 상태, 몸의 컨디션,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를 다 본 다음에 이 사람의 스케줄러에 자동으로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옷을 만들거나 입는 옷을 제안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즉시 제작이 가능한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이제 잠에서 깨면 이제 옷도 입혀져 있고 세수도 다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되네요. 네, 나노 로봇으로 몸을 고친다든가 이제 나노 로봇을 투입해서 한다든가 화장을 지운다든가 이런 데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래 이 패션 산업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점점 더 패션이 개인의 언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라, 유니클로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만들어준 옷 중에 내가 골라야 하는데 이젠 디자인도 AI가 해주고 생산도 만약에 AI가 피지컬 AI들이 해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나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만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미래들이 10년 안에는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기성복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대량 생산을 해서 사이즈를 규격한 건데 이렇게 좀 약간 일종의 맞춤형 옷이 돼버리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버려지지 않는 옷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까 개인마다 자기 심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자기만의 옷을 이제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지만 이 패션, 디자인 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디자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우리나라 한국말 쓰는 것처럼 국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AI 적응된 뭐 그런 기법이나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영어 같은 글로벌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굉장히 빨리 공부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 고민만 했지 AI로 이제 패션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고민을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이쪽 분야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AI 토피아만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AI란 개성이다. 왜죠? 네, 역설적인 건데요. AI는 굉장히 집단 지성의 데이터인데 그 집단의 취향이기도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행, 트렌드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동시에 AI는 개인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남과 다른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는 개성을 찾아주는 그런 여정의 동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나에게 AI란 통역가다. 패션은 감성의 언어고 데이터는 숫자의 언어입니다. 이 두 언어를 연결해 주는 게 통역사인데요. 통역사가 꼭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진 않거든요. 목적에 맞게 필요할 때는 필요하게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AI가 그렇기 때문에 통역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통역을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초월 번역. 정말 이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는 거죠. 문화적 배경에 맞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되짚어보니까 AI가 옷을 읽고 취향을 계산하면서 안 팔릴 옷은 만들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AI 덕분에 인간은 더 과감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스텔러 주다현 교수님, 신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안꾸가 꾸민 듯 안 꾸민 듯인 거라면 AI 시대의 패션은 계산된 듯 자연스러운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만의 한 끝을 찾아내는 건 우리 몫이겠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 놀라운 미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AI가 멜로디를 만들고 편곡을 하고 심지어 사람 목소리처럼 노래까지 부르는 시대가 된 건데요. 이게 정말 음악입니까? 아니면 음악을 흉내내는 겁니까? 무서울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위협받는 느낌. 네. AI의 소리들의 합들을 잘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희 뮤지션들에게 좀 남아있는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정보의 객관성과 사람은 어떤 감성은 주관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AI가 당분간 좀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